코치 연구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 멘탈 코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윤성민 코치를 모셨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이분이요 또 여기 책을 냈어요. 책을 이 멘탈 코칭 이 책도 있고요. 또 요번에 또 이 멘탈 코칭 이거 진짜 이거 비닐까지 해서 오늘 개봉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좀 윤성민 코치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글로벌 창의융합 코칭센터 법인 대표로 있고 코칭 관련된 것만 오랫동안 아주 찐 프로 코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NLP 트레이너도 맡고 있고 또 코치분들을 육성하는 그런 일도 맡고 있고 멘탈 코칭에 제가 또 많은 그 기여를 많이 했던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또 책을 내게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윤성민 코치님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오늘 윤성민 코치님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치가 이렇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계기를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우리나라 코칭을 처음 들어온 그 회사에서 그 코치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리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국제 코치 과정이라는 거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한 코치님하고 이제 실습을 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 코치님한테 저는 이제 배우는 과정이어서 이분의 얘기를 잘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30분 정도 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울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30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누군가한테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뒤가 없어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신나는 경험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내 모든 거를 걸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15명씩 실습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지금의 프로코치가 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윤코치지만, 또, 윤성민 코치님도 윤코치. 우리가 또 인연이 된 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 윤코치 연구소라는 연구소 하다가 또 윤성민 코치님, 오늘 이제 얘기해 줄 강점이요. 이분이 갖고 있는 강점이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랑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도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조그마한 사랑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동안에 교류를 통해서 윤성민 코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은 인류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네. 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한번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저한테 딱 물어보면 제가 이제 제 책에도 머릿말에 딱 쓴 게 있는데요. 저한테 딱 물어보면 코치라는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 단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제가 하는 일에 1000% 이상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진심을 다해서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기대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것을 항상 얻게 되거든요.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물은 모두 다 코칭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어려운 사람도 직접 제가 다 해결을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코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코칭만큼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 질문 우리가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또 이제 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책을 낸 사람들이 많아요. 또 저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윤성민 코치님이 요번에 이 멘토 코칭이라는 책을 쓰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그리고 이게 책을 나오면서 어떤 부분들을 또 피드백을 받으셨는지 여쭤볼게요. 네. 제가 낸 책들은 6번째 책과 7번째 책 오늘 2권을 갖고 왔는데요. 6번째 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랑 이제 멘토 코칭으로서 코치의 길을 들게 된 코치님이 계세요. 근데 이 코치님이 본인이 받았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좀 공유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좋은 뜻으로 만들었는데 이 책에서 6번째 책에서도 보면 이 책에서 2가지 책에 카드가 다 2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매력 카드, 하나는 멘토 코칭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오늘 이제 좀 자세히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이 카드의 모티브가 된 게 우리 윤영돈 코치님이거든요. 그래서 코치님이 만들었던 역량 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책뿐만이 아니라 코치분들한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책을 만들게 됐고요.
여섯 번째 책은 일세가 1000권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온 책도 책 나오자마자 순간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갔던 그런 피드백을 받았고요. 지금도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그 답변을 해주면서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참, 우리가, 사실 제가 멘탈이 이게 좀 많이 붕괴되는 사람인데, 우리 윤성민 코치님 멘탈을 붕괴되거나 이럴 때 한 세 가지 붕괴되는 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제 책에 이제 책 소개에서도 자세히 나오겠지만, 제일 첫 번째는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보통은 멘탈이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어떤 거를 잘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보면은 4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자존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존심을 부리면서 멘탈이 무너져요. 내가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다 보면은 그 밑에 자존심 다음으로는 되게 우울한 것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긍심, 나를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작은 성취들이 모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이 자신감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자존감, 뭘 해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멘탈은 무너지지 않거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프레이밍을 해주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코칭을 딱 한 단어로 정의를 한다.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코칭을 받느냐라고 하면 리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삼각형의 생각을 둥그렇게도 바꿔보고 네모도 바꿔보고 하면서 본인의 것들을 좀 바꿔 나가는 거. 그러면 멘탈이 강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리프레임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슈퍼멘탈 코칭 모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멘탈이 약해졌을 때는 제 책에 세 번째 거를 좀 참조하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약간 이제 시크릿하게 좀 숨기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개발하고 뭔가 이렇게 코칭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사실 난관이 많아요. 뭔가 책을 낸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책 그냥 제가 좀 30권 정도 지금 이제 책을 다 집필을 했고 이제 나올 책들이 한 2권 정도 이번에 있어요. 하나는 표지를 지금 만들었고 한 책은 좀 이제 편집자를 이제 구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출판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최근 한 권 채용 트렌드를 쓰는데 지금 채용 트렌드 2026을 쓰는 상황이라 진짜 바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시간을 내고 또 이렇게 같이 만나는 것도 우리 선수님들을 위한 그 과정이다라는 걸 생각하셔서 제가 굳이 유튜브를 통해서 뭐 수익이 있어서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동안에 받았던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성민 코치님 요번에 매력카드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에 지금 첫 번째 책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멘토 코칭이라는 거는 아마 우리 코치님들끼리 입소문을 타가지고 지금 이게 1000권이나 팔렸거든요. 그래서 코치님들이 이제 코칭하는 현장에서 코칭에서 만나시는 코치분들한테 전해주기 위한 걸로도 사용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초기 코칭할 때 쓰는 방법으로 해서 제가 만들어낸 게 이게 매력 카드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도구가 우리는 코칭하다 보면은 도구에 대한 그런 갈증이 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을 보일 수 있게끔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게 이제 이 매력 카드라는데 이 매력 카드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3가지를 융합했다 보시면 돼요. 3가지가 뭐냐면 MBTI 인기 많잖아요. 그 MBTI,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행동 유형 관찰하는 성격이랑 관련된 건 디스크,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전공하고 있는 NLP, 이 3개를 융합해서 단번에 나의 매력,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 진단하는 도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매력 카드를 이 멘토 코칭이라는 책에 넣게 됐고요. 근데 이 책을 만들 때 된 이제 모티브가 된 게 이제 여기 우리 윤영동 코치님께서 개발한 역량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 역량카드를 한번 먼저 보시면 이 역량카드는 총 54개의 역량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준에 맞춰서 우리 윤 코치님이 잘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단어부터 해갖고 여기 보면은 요게 머리, 가슴, 장이라고 해가지고 애니어그램을 기반으로 한 거랑 그 다음에 에너지 레벨까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티브가 된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역량카드가 되게 활용성이 높아서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실제로 해외에서 코칭을 할 때 역량카드 이 내용을 영어로 번역을 해갖고 해외에서 코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제로 유용을 했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랬던 거를 저는 실전에서 응용을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제가 반대로 이 역량카드를 개발하게 된 우리 윤영돈 코치님한테 어떻게 개발했는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저는 이제 면접관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면접관 교육을 하다 보면 역량 모델을 조금 우리가 알려드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역량 모델을 알려드릴 때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리고 되게 어려워하세요. 이게 되게 지루하고 하나하나 이 역량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그것들이 어떤 행동 지표를 통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가 이게 참 이걸 지난한 작업을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마치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 카드를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걸 카드로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생산선 본부에서 강의할 때 그 담당자한테 좀 연구원이었는데 담당자한테 좀 내가 이걸 보낼 테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카드로 좀 이렇게 카드식으로 만들 수 있냐.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부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해주신 거야. 다 잘라가지고 그걸 다 해놨어. 이 많은 사람들 거를. 그래 너무 감사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 점수가 그때 뭐 5.0이 만점인데 5.0 맞은 것 같아. 그리고 처음 내가 강의 만족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높았어요. 그리고 왜 높았느냐 물어봤더니 아니 이런 카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처음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뭐 가위로 자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위로 자르지 말고 거기서 필요해 주신 게 좀 제대로 이렇게 좀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됐어요. 하여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피드백을 받아가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매력카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매력카드는 이제 자기 진단의 끝판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도구들을 한 개만 만약에 MBTI 하나만 활용하게 될 때는 확률이 조금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근데 세 개를 융합을 하게 되면 거기서 확률도 높아지고 본인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더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개발을 하게 된 그 계기도 저랑 함께 쓰신 우리 강 코치님이 있는데요. 강 코치님이 실제로 이쪽 교육학 쪽 박사님이기도 하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박사 수료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좀 융합을 하자 해서 이 카드 만드는 데만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들려서 이걸 이제 만들게 됐는데, 이거는 특징이 아이들도 진단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 진단할 수 있게 있고요.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서 인기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한번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첫 번째 카드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첫 카드 하나를 보시면 이 카드의 앞면과 뒷면이 숨겨져 있어요. 뒷면이 숨겨져 있는데 이 뒷면에 숨겨져 있는 게 정말 재밌어요. 그게 우리가 코칭을 처음 할 때 사람들하고 래포를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초기 때 되게 유용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보면은 이 키워드가 여기 보면은 불굴의 리더십이라고 돼 있고 도전정신, 직관력, 추진력, 결단력이라고 해요. 이런 카드를 8장이 세팅이 돼요. 이 8장 중에 하나를 고르면 MBTI의 첫 번째가 완성이 돼요. 이런 과정을 4번을 하게 되면 4장의 카드를 고르는 순간 MBTI를 바로 알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카드의 4장을 고른 것 중에 또 디스크도 바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질문과 이걸 통해서 NLP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감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감각이라는 걸 통해서 소통을 한다는 게 NLP에서는 어떻게 보면 핵심 키가 돼요. 근데 그 감각이라는 거를 선호 표상 체계라고 해서 주요 감각인 시각형, 청각형, 촉각형이라는 것들이 여기에 카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코칭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받아낼 수 있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인데, 또 하나 포인트는 이 카드의 뒷면을 보면 아이들도 고를 수 있게끔 첫 번째는 동물,
두 번째는 사물, 세 번째는 사람, 네 번째는 도용과 색채 심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내용들이 카드 안에는 숨겨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알고 있는 분들도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카드에 이렇게까지 들어있다는 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는 그룹 코칭을 할 때 유용해요. 아주 유용한데 그룹 코칭을 할 때 이건 살짝 비밀이긴 한데 요 영상을 들으시는 분한테는 특별히 알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요 숫자 레벨인데 비밀입니다. 이거는 절대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카드를 고르는 순간 여기에 숫자 레벨이 있는데요. 8장의 카드가 고르면 1부터 8까지 카드 레벨이 나오겠죠. 에너지 레벨로 정렬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룹으로 하면은 누가 실제로 숨겨져 있는 리더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점수 높은 순서대로 그 에너지를 인정해 주자. 그러면 진짜 회사의 대표분이 카리스마가 있지만 이 사람이 리더로서의 성향적으로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아셨죠? 매력 카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코칭을 하거나 실제로 상담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숨겨져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력이라는 걸 얘기할 때 이제 크게 두 가지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외면으로 된 이미지, 내면으로 된 이미지, 이 내적 이미지는 또 우리가 그 사람의 성향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걸로 연결되니까 그 성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뭐 MBTI나 디스크 뭐 여러 가지 성향적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내면 이미지의 가치관 또 외면으로 드러나는 매력도 그게 얼라인이 돼야지 훨씬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이 매력 카드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 코칭이란 우리 그 윤성민 코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멘토 코칭은 이제 제가 책에도 썼는데요.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거를 가기 위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잖아요. 근데 점검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잘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멘토라는 사람이 나의 삶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봐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내 삶이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라든가 코칭에서도 좋은 결과를 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멘토 코치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멘토 코치는 폴종 박사님이 멘토 코치예요. 지금도 연락을 해서 코칭이라든가 궁금한 거 있을 때는 항상 물어보게 되고 저의 멘토 코치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계속 저도 멘토 코치를 만들어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받고 또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멘토 코칭. 여러분들이 현대인에게 꼭 멘토 코칭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잘 바라봐주고 나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만약에 코치가 없다면 빠르게 코치를 바로 가까이에 두시길 바랍니다. 또 얘기를 해보면 이 멘탈 코칭이라고 또 나오니까 멘탈 코칭은 또 뭐죠? 예. 네, 이거는 이제 아주 따끈따끈하게 나온 건데요. 예. 지금 아직 박싱도 안 돼 있는 이런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저희 책이 서점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카드가 이렇게 동봉이 돼 있고요. 아까 6번째 책도 똑같이 멘토 코칭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들은 이제 시리즈입니다. 이거 보시면 사이즈가 똑같아요. 사이즈가 똑같고 컬러가 해서 지금 그 출판사에서 시리즈로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게 곧 나오게 될 건데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이라는 NLP를 좀 더 쉽게 쓰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제가 스포츠 멘탈 코칭에서 정말 많이 활용하는 게 NLP인데 이 NLP 부분을 그리고 또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데 이 대학교에서 실전 심리 멘탈 케어도 NLP를 기반으로 했어요. 제가 NLP의 찐 전문가라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요게 지금 요런 책들이 이제 시리즈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멘토 코칭, 멘탈 코칭,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시리즈로 나갈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코칭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또 강의를 하거나 여러분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필요할 때 시리즈로 계속 나오겠구나 라고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야, 이거 투맨이네, 투맨. 이거 보니까 멘토 코칭, 네. 멘탈 코칭, 투맨. 두 가지 멘토로 해서 맨으로 일부러 맞춘 것처럼 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서 다 M으로 가고 있어요. M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책 표지를 보면은 이것도 보면 이제 코치를 만나기 전부터 이렇게 표지를 보면은 이제 코치를 M으로, 만나고 나서 M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거고요. 어. 그러면 이제
이 멘탈 코칭이라는 거를 좀 소개를 좀 예, 드릴게요. 뜯어. 네네, 이제. 뜯어줄게요. 아, 네. 우리 이제 박스 뜯는 순간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딱 뜯자마자 카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카드가 퀄리티가 6번째 책에 비해서 7번째 카드가 확 좋아졌어요. 이 카드 제작비만 수백만 원이 들었거든요. 오. 이 카드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좀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좀 새로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저랑 같이 낸 분이 지금 6번째, 7번째 책은 공저자분들이 있어요. 6번째 책은 우리 강코치님의 노력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서은주 코치님의 매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다 녹아 들어가서 이 카드도 같이 개발을 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멘탈 분석 카드라는 걸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근데 멘탈 분석 카드도 이제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모티브가 역량 카드를 모티브로 했다면 이제 멘토 코칭에서는 자기 개발 진단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전문화가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이 카드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멘탈 분석 카드는 뇌과학을 약간 기반으로 해요. 뇌 쪽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전두엽, 축두엽, 후두엽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이 멘탈 분석 카드를 보면 요거는 조금 워크샵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좀 추천드려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멘탈을 그러면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지 이거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멘탈 유형의 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근데 얘는 유형이 1번부터 16번 유형까지 나타나요. 그래서 이 1번부터 16번까지 나타나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책에 자세히 있어요. 그러니까 책과 카드를 같이 보셔야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러면 우리 1번 유형 같은 경우는 극운해형. 우리 운의 자네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극운해형. 그 다음에 2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강한 운해형. 그 다음에 3번 유형 같은 경우, 3번하고 5번 유형 같은 경우는 운의 우위 혼합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은 어렵게 들려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책에 보면은 책에 자세히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번 유형에는 CIEQ라고 해요. CIEQ는 또 뭘까? 그럼 CIEQ라는 것들은 이 카드를 똑같이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멘토 코칭의 카드처럼 8개의 카드를 고르게 됩니다. 그걸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카드가 이런 식으로 8장의 카드를 똑같이 고르게 돼요. 그러면 이 카드에서 골랐을 때 C하고 C5라는 걸로 2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C하고 C5라는 것이 2개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C하고 C5를 구분을 시켜주면 첫 번째 C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자가 고를 수가 있고 똑같아요. 뒷면은. 그 다음에 C5라고 되어 있는 거가 있죠. 이 C5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뇌가 분석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때는 책을 보셔야 돼요. 책에 이거에 대해서 이 카드에 대한 거는 이제 책을 다 뜯습니다. 책을 보시면 책 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페이지 12페이지를 보면 돼요. 자, 12페이지를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C는 뭐냐면 창의력을 말해요. 크리에이티비티. 그래가지고 창의력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CO가 있죠. CO는 컨센트레이션. 집중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 여러분의 멘탈이 생각을 할 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좀 집중적으로, 이걸 하나만 좀 집중해갖고 좀 보는 사람. 이런 사고를 구분하는 게 이 멘탈 카드의 시작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하고 O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럼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뇌가 이해를 해. 누군가를 이해를 한다. 그랬을 때 이해를 할 때는 통찰력. 인사이트 많이 하죠. 인사이트. 좀 넓게 보는 통찰력과 좀 제대로 보려고 하는 관찰력. 이렇게 나타나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MBTI로 보면 좀 넓게 보는 게 뭐죠? 넓게 보면 N이지, 그쵸. N. N. 좁게 보는 건? S. 맞아요.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고를 인사이트, 좀 넓게 보느냐, 아니면 조금 관찰을 해갖고 좀 디테일하게 보느냐, 이런 식으로 뇌가 이해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첫 번째, 내가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인드예요. 마인드는 뭐냐면, 쉽게 MBTI랑 똑같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감력.
공감력이 있는 거는 E. 그러니까 MBTI로는 F겠죠. 공감력. 공감력은 F겠죠. 그죠. 네, 그걸 말하는 T하고 F. 네, T하고 F 정도로 본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저희 뇌로 만약에 본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를 이해를 할 때 뇌가 마음이라는 걸 이해할 때는 공감력이라는 걸로 표현을 해서 영어로는 E로 표현을 해요. 옛날에는 사실 마음도 우리 심장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이제 뇌라는 게 이제 요즘 증명됐잖아요. 이거. 맞아요.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게 뇌에서 감각을 못 느끼면 마음을 못 느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잘하는 사람을 J로 우리는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어려우면 MBTI 약간 T 같은 성향일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들어갑니다. 이 행동이 이 멘탈 코칭에는 되게 전문적으로 들어가는데 운동신경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카드에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이어갖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카드만 가지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필요하면 워크숍 같은 거를 통해서 좀 배우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행동을 순발력, Q라고 해요. quickly. 그 다음에 이제 지구력. 꾸준하게 오래 하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를 구분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드의 퀄리티도 좋고, 멘탈을 좀 전문적으로 좀 분석을 할 수 아니, 있다. 라운드까지 했네. 보니까. 색깔도 그리고 이게 되게 가볍게, 이게 상당히 또 디자인도 많이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요게 저도 이제 카드는 제가 10개 이상 만들었고, 또 카드는 우리나라에서 코치 분들이 카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카드를 사용하는데, 이 멘탈 분석 카드 상당히,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윤선미 코치님, 우리 선수들이거든요? 우리 그 유튜브 구독자들을 선수라고 하는데, 선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벌써 마지막이네요. 좀 아쉽긴 한데요. 여기 보면 이 카드는 없는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 많은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것을, 저는 제가 코치가 됐을 때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코치가 됐을 때 항상 했던 게 저는 경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작은 시장에서 뭔가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코치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은 없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까지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경쟁력을 다른 사람들 거를 따라하지 말고 내 것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제가 갖고 있는 저는 크리프론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없으면 내가 만든다. 남들이 못한다고 하면 내가 해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경쟁력을 더 넓고 더 새로운 시장에서 확장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면서 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치적인 삶을 정말 그 누구보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안녕!